안녕하세요. 태평양 인문단 제6회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의 주사부리는 K-팝에 대해 저희가 약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K-팝, 케이팝. 예. 네. 어, K-팝, 지금 전 세계적인 열풍이 불고 있는데, 아니, 물론 저희가 이거를 심도 있게 다루는 건 아니고, 과연 어떻게 K-팝은 세계를 정복했나, 정복했나, 정복했나요? 아니면 우리 지금? 어떻게 세계로 뻗어나갔나, 그리고, 네, 네. 그리고 어떻게 왜 인기가 있을까? 저희 나름대로 어, 어. 생각을 해보는 거고, 이게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? 저희들끼리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K-팝의 정체는 무엇일까? 이런 거 전반 다룰 건데, 일단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-팝 아이돌, 뭐 가장 좋아하시는 뭐 아이돌이 있으신가요, 각각? 저부터 하자면은 저는 딱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딱히 떠오르는 아이돌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모모랜드의 낸시 양이 참 예뻤다. 그 정도만 기억이 나고 나머지는 다 기억이 안 났다가 진짜 이렇게 없었나 했었을 때 어떤 우리나라 아이돌의 효시라 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서태지 아이들은 저 어렸을 때 참 많이 좋아했었고요.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 기억을 더듬어 보니 우리 음. 박지윤 여자 솔로지만 10대 되면 또 분명한 아이돌 아니겠어요? 박지윤 씨를 또 지금까지도 매우 매우 흠모하고 그랬지만 아니, 결혼하고 나서 조금 많이 왜 아무튼 그런 박지윤 씨를 많이 좋아하는 그런 기억이 있네요. 요즘 아이돌 나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옛날 아니, 아이돌 제가 나오네요. 질문의 그 의도는 요즘 아이돌을 여쭤보는데, 네이씨 했잖아요. 네이씨 아, 네, 좋잖아요. 그래도 얼마나 요즘 힘들게 활동 안 하지 찾아내는데 않나요? 모모랜드 네이씨요? 이 모모랜드 자체가 뭐 요즘 활동을 안 하지 않나 싶어서. 글쎄요. 아, 그 친구 그래도 그 친구 하나 생각났습니다. 승희, 아, 승희, 어디, 오마이걸. 오마이걸의 리더죠. 리더인가요? 오마이걸 리더 같아요. 승희. 그 친구가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그 리액션 같은 거 보면은 너무 예.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좋아합니다. 솔직히 뭐 아이돌 음악을 제가 챙겨 듣지는 않아서 아니, 그렇게 뭐, 챙겨 듣지 않으셔도, 그냥 좀, 현상에 대해서 보자는 거니까요. 혹시 뭐, 그래도, 얘네 괜찮네, 막 이런 게 있으실 수 있으니까. 이 아이돌은 음악적으로 진짜 좀 괜찮은 것 같다. 이런 근데 이야기를 좀, 음악적으로든, 뭐, 퍼포먼스 쪽으로든 뭐, 여러 가지. 예. 음, 없습니다. 아, 네. 네, 그 정도. 예.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죠, 예, 나름. 예. 아니, 네. 뭐, 10분 없는 걸 이상? 굳이, 그러니까. 짜낼 필요는 없죠. 네. 5분, 10분 생각해봤을 때 없으면 없는 거죠. 그죠? 그다음 전가요? 예, 한번, 코별님도. 바란 잘 알 겁니다. 저의 어떤 대중음악에 대한 어떤 어, 호불호, 어떤 취향은 굉장히 늦게 형성됐죠. 잘 몰라요. 원래, 그러니까 저는 또래 중에서도 되게 유독 그 대중가요나 어떤 그런 대중가요, 뭐 한국의 대중가요, 외국의 대중가요 다 포함해서 그런 쪽에 별 관심이 없다가 20살 때 대학에 가고 이거 친구들과 노래방에 다니면서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때 어떤 제 대중음악의 어떤 취향이나 그런 호불호 같은 게 그때 형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예. 노래를 듣는 것보다 부르는 거에 먼저 그렇죠. 예. 음악을 어, 그렇죠. 시작하게 그러니까 됐다. 그러니까 그렇죠. 애들이 친구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 보면서 이런 노래가 있었구나 하면서 찾아서 듣다 보니까 어떤 뭐 그 가수의 음악들을 뭐 찾아 듣다 보니까 좋아하게 되는 또 있었는데 근데 특별히 그렇다고 뭐 내가 뭐 예를 들겠습니다. 발화가 굉장히 좋아했던 이제 우리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우리 음. 마왕의 그룹 넥스트의 음악을 저도 좋아했었는데
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곡들만 좋아한다거나 굉장히 취향이 되게 제한적입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뭐 딱 어떤 장르나 어떤 특정 가수를 좋아한다기보다는 나는 뭐 이 노래가 좋았어. 그럼 난 이 노래가 좋아지. 어떤 특별한 가수나 어떤 취향에 대한 그런 선호가 있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. 예. 음, 그러다가 이제 나이를 좀 먹고 뭐 하면서 어떤 아이돌 그룹의 어떤 음악이나 음. 그런 거보다는 충분히 어떤 뭐 비주얼이나 그런 걸로 해서 좀 관심을 가졌던 한 두어 명 있어요. 아니 그거부터 말하셨어야지. 숨 넘어갈 예. 뻔했네요. 죄송합니다. 아, 그래서 요즘 그룹은 아니에요. 아, 그 그런가요? 네. 요즘 그룹이 아니에요. 모모랜드보다 더 가야 돼? 더 가야 돼요. 예. 오케이. 제가 그래도 가장 그래도 최근에 그나마 관심의 비중이 좀 높았던 아이돌 중에 한 명은 이제 나이가 좀 있죠. AOA의 초아를 좀 좋아했었어요. 예. 예. 그렇죠. 그래서 은퇴했을 때 좀 많이 서글펐다가 좀 다시 이제 돌아와서 활동을 하고 있죠. 예. 그래서 그건 좀 기뻐하고 있고 그 사이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잠깐 좋아했던 건데 트와이스의 정연을 좋아했었습니다. 아, 정의원도 저 조금 좋아했었어요. 약간, 예. 약간 외모적으로는 약간 공통점이 있긴 있네요. 약간. 어떤 건가요? 아니, 뭔가 그 있나요? 말은 못하겠지만, 예. 이미지가 비슷한 것 같아요. 약간. 제가 음. 지금. 그래서, 예, 계속 말씀해 주시죠. 예. 그래서 예, 딱 그 정도는 그래도 제가 딱그 친구들한테 나 얘 좋아라고 몇 번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외에는 음, 그렇게 뭐 요즘 뭐 특별히 인기가 있는 아이돌들이 있잖아요. 네네. 그쪽에 대한 어떤 취향은 딱히 없었어요. 예. 지금도 아, 마찬가지입니다. 예. 좀 오래됐죠. 그럼 요즘 아이돌 중에 눈에 띄는 친구들이 없나요? 꼽을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예. 어때요? 문제가 그러면 뭐 아, 저는, 르세라핌, 있지, 뭐 꽂힌 그런 아, 그룹 있나요? 이거는 블랙핑크? 근데 좀, 아니,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하다는 그렇지만, 저는 그래도 BTS가 제일 좋지 않나. 그렇게 생각을 음, 하거든요. 근데 특히 BTS가 좀 뭐랄까요. 아티스트로서 역량이 좀 있는 친구들이라서, 음, 예, 예. 그리고 좀 처음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제가 정말 아주 비웃었거든요. 그러니까 좀 그쵸. 뭐 이름이 이름도 BTS 아니었잖아요. 예, 그쵸. 예, 방탄소년단이었죠. 예. 예. 그래서 제가 방탄소년단, 그래서 그때 주윤발이, 물론 약간 그 전에 나왔던 주윤발이 영화로 나왔던,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화 중에 그쵸. 방탄승이죠. 방탄승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. 그렇죠. 네, 그래가지고 방탄승이야 뭐야 이러면서 약간 좀 피식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뭐 이렇게 밑바닥부터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요? 약간 좀 음, 세계 예, 그런 것도 있고 몇몇 곡도 좋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요즘은 이제 다 군대도 가고 아직 활동이 뜸하지만 물론 저는 아미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K-팝의 전 세계를 휩쓰는데 지금 약간 선두에 서 있는 빼놓을 수 없죠. 예. 네 그런 그룹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 주위에도 뭐 소위 예. 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. 한 두어 명 있습니다. 예. 우리나라 가수로서 최초로 이제 빌보드 1위를 이뤄낸, 네네.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, 그 엄청난 공로, 영향력과 공로가 엄청나죠. 네네. 음, 뭐, 가장 좋아한다는 기보다는 가장 관심이 있는,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정확한 말인 것 같고.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, 저희가 모르는 아이돌을 외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경우도 있더라고요. 뭐, 이렇게. 그쵸, 예. 있어요. 그렇죠. 얼마 뭐, 전에 큐피드라는 그룹이 저희는 정작 네. 몰랐는데 해외에서 인기가 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. 좀 예. 놀랐어요, 저도. 뭐 예. 그래서 저는 이제, NCT인가 뭐 거기도 일본 쪽에서 인기가 예. 아주 많다고 하고요.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국 케이팝 아이돌이 인기를 끄는 이유, 이거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. 그것도 제가 먼저 말씀. 한번 예, 예, 가볼게요. 예. 일단은 우리나라 아이돌 음악이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나름의 역사와 음악성은 좀 갖추게 되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 아이돌의 시작은 뭐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저는 이제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이 조금 이제 그때부터 좀 시작이라고 보거든요. 내가 92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. 그때부터 이제
음악을 주로 이제 굉장히 뭐 소비하고 메인이 되는 세대가 그전에는 뭐 20대, 10대가 음악을 열심히 듣는 어떤 소비층이 아니었었는데 그 사태자들 등장으로 열심히 듣는 어떤 그 메인스트림으로 되기 시작한 거죠. 그때부터 지금이 92년이니까 등장한 때가 그리고 지금이 2023년이니까 30년이 됐잖아요. 30년이 지나서 나름의 이제 역사와 음, 그간의 음악이 다양한 음악들이 아이돌의 다양한 그룹들이 나오면서 음악성과 역사를 좀 갖추게 됐고 이 사실 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 아이돌의 문화는 사실 저기 일본에서 먼저 시작된 거잖아요. 우리도 최초에 일본의 아이돌을 따라하거나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일본 아이돌 쪽은 어떻게 보면은 지하 아이돌, 뭐 요새는 라이브 아이돌, 뭐 인디 아이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아이돌 그룹들이 라이브 공연을 주로 하면서 이 지하의 공연장에서 네. 소규모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면서 팬들과 더 가까워지는 소규모로서 어떤 음, 독립적인 그런 아이돌 문화가 방향이 좀 그쪽으로 조금 많이 퍼지면서 어떤 대형의 어떤 메이저 같은 큰 아이돌은 상대적으로 뭐 크게 안 나오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근데 우리는 이 대형 엔터테인먼트 세 개의 회사가 있고 그들이 이제 노하우를 많이 쌓고 이제는 뭐랄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통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게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합니다. 전반적으로 바로의 말에 동의합니다. 근데 거기에는 저는 뭐 그거에 더해서 어떤 외부적 요인이 그에 못지않게 좀 크다고 봐요. 예. 물론 한국 어떤 대중가요의 수준이 올라간 건 맞죠. 전체적으로 상향된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그거에 못지않게 이런 말 좀 진부하지만 세계가 하나가 된다는 말이 뭐 옛날부터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로 그렇잖아요. 음, 뭐 음, 우리나라에서 올린 영상이 다른 나라에서 금방 바로 반응이 오고 뭐 음, 유튜브가 굉장히 큰 몫을 하고 있기도 한데 그런 음. 식으로 정말로 그 어떤 시차 없이 어느 나라에서도 올린 게 그 세계 여러 곳에서 어떤 피드백을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수렴하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게 굉장히 되게 크다고 봐요. 예. 음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 요건도 분명 한 건 한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좀 어떻게 보면 웃긴 말 같지만 국력의 옛날 우리 어릴 때에 비교하면 국력의 신장도 그 한몫했다고 봅니다. 예. 음.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웃긴 말 같기도 하지만 물론 그 대중음악의 수준이 올라갔다고 해서 과연 그 세계가 주목하느냐는 좀 음, 다른 문제라고 봐요. 거기엔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요인도 있겠죠. 근데 어쨌든 한국이 뭐 국제적인 위상, 뭐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그런 게 올라간 게 얼마 안 됐죠. 아마 제가 보기엔 2010년대 이후로 뭔가 한국의 어떤 국제적인 발언권이나 위상이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느낌을 체감을 했거든요. 예. 음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으로 뭐 G7에 그렇게 뭐 초청받아서라도 이렇게 뭐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옛날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뭐 음악뿐만이 아니라 뭐 영화적으로도 뭐 기생충 뭐 단적으로 기생충이 뭐 칸이나 뭐 아카데미에서 수상하는 건 예전 같으면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. 예. 근데 그게 물론 영화 자체 컨텐츠 자체가 뭐 훌륭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나라의 어떤 그런 발언권이나 그런 어떤 주목도가 높아짐으로써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그게 다 음.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단지 음. 문화가 위대해서 혹은 뭐 경제가 뭐 잘 돼서 혹은 뭐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요소들이 다 한꺼번에 어울려서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중음악의 어떤 주목도가 올라가는 것과 어떤 경제적 성장 그리고 나라의 어떤 위상 그게 다 한꺼번에 온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 영향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. 많이 동의가 되네요.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? 이 저는 이유에 약간, 전 세계적으로 이유가 인기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. 근데 이건 코벨님이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건 나도 유튜브가 저는 결정적이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. 음. 그, 여러 명이 나와서 춤을 추는 그냥 그런 화려한 퍼포먼스. 이런 게 저는 외국에는 제가 아는 한 없는 것 같아서 음, 이런 부분이 매력이 있지 않았나. 외국 사람들한테는 새롭게 다가오고 좋은 하나의 장르, K-팝의 장르는 거의 시그니처 같은 게 되지 않았나. 그렇게 예. 생각을 합니다. 예. 여기서 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, 그러니까 궁금한 겁니다. 예. 질문 같은 건데,
말씀드렸듯이 제가 음악에 대해서, 대중음악에 대해서 그렇게 좀 상대적으로 좀 관심도가 좀 적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, 제가 일본의 음악 시장이, 뭐 지금은 그래도 한국의 음악 시장이 많이 커졌지만, 일본의 음악 시장은 뭐, 한국과 비교가 안 됐죠. 뭐, 10몇 년 전만 해도. 예. 근데 거기도 아이돌 시스템이나 그런 건 훨씬 더 먼저 등장했고, 거기에 시장 규모도 어마어마한데, 그런 식으로 같이 나와서 함께 춤추고 군무를 추는 게 일본 아이돌에도 뭐 대규모로 나와가지고 막 솔직히 떼거지로 나와서 그래 춤추는 걸그룹들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, 예. 뭐 이름도 뭐 예를 들어서 AK48인지 뭐 숫자 그렇죠. 들어가는 뭐 그런 거. 옛날에 뭐 모닝구 음, 무스메라든가, 예. 음. 그런 식으로 그건 일본에도 좀 있는 시스템 음, 같은데, 그 문제기 보기에는 한국의 어떤 그런 K-팝 아이돌들과 일본의 그런 아이돌은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건가요? 사실은 현지화 전략이라든지 그런 게 좀 갈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. 약간 BTS가 현지화 전략으로 쓴 게 어떤 게 있었어요? 아까 그 궁금했었었는데. 아미라 그러죠. 이제 아미라는 식으로 조금씩 이제 외국 팬들이 생기고 그러면은 제가 약간 좀 스토리화 전략. 그러니까 나와 이 아티스트가 함께 성장한다 이런 포맷을 맞추고 이제 현지에서 공연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이제 인지도를 높여가고 전략적으로. 초창기 뭐 외국에서 이제 인기 있는 아이돌은 보통 3대 기획사이지 않습니까? 그런 뭐 YG나 SM이나 막 저희가 그랬죠. JYP, 예, 그런 걸 보면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물론 한국 작곡가들이 곡을 많이 써서 했지만 점점 보면 볼수록 작곡가들 중 외국 작곡가들이 많이 이제 유입이 되더라고요. 아이돌 곡을 만드는데, 예, 네네.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현지화 아니면 이제 세계화 전략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. 전 잘은 모르지만 일본 쪽에서는 그런 거를 좀 아예 안 하지 않았나 아니면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차이지 않을까 싶은데요. 뭐 그런 시도는 있었죠. 사실 그 3대 그 대형 엔터테인먼트에서 이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소녀시대도 진출한 적이 있었고 뭐 그러면서 뭐 네, 실패도 그렇죠, 많이 그렇죠. 하고 소기의 뭐 목적도 좀 달성하고 어느 정도 순위에도 오르고 한 게 있어서 좀 이제서야 좀 빛을 발하는 느낌도 조금. 제가 예전에 뭐 빌보드에 올랐다 아이돌 뭐 그런 거 보면 원래 우리나라에서 냈던 곡을 뭐 번역한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? 뭐 원더걸스도 뭐 이렇게 갔지만 안 됐잖아요, 잘. 그쵸, 그쵸. 예. 지금 실패 중에 하나가 현지화 실패가 원인이었다 이런 말 하는데 그 노발이라는 곡을 그냥 영어로 번역을 해서 가져가는 것과 아니면은 거기에서 맞춰서 아예 한국에 안 냈지만 외국 문화에 맞는 뭐 좀 더 외국 팬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곡을 만들어서 가져가는 거고 다르지 않습니까? 음. 네. 안 그래도 지금 얘기하면서 물어보려고 그랬어요. 그래도 그때 원더걸스가 국내에서 거의 뭐 부동의 탑이었죠. 근데 그렇게 외국 투어를 하고 한국 활동을 못 하면서 소녀시대한테 거의 위상이 역전당해버린 그런 기억이 있어서 왜 그렇죠. 그러면은 그 원더걸스는 실패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안 그래도 지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해주시네요. 예. 야, 네. 그리고 이거는 뭐 갑자기 든 생각인데 딱 10년 전쯤인가 그 싸이가 갑자기 그 강남 스타일이 갑자기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. 네네. 네, 이거는 2012년이에요. 그것도 굉장히 어떤 그때도 뭔가 우연한 어떤 그냥 얻어 걸렸다는 식으로 그때 느끼긴 했었는데 이것도 어떤 전략의 결과였을까요?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잘 맞아 얻어 떨어진 거였을까요? 유튜브가 좀 결정적인 역할을 네, 했었던 것 그렇죠. 같아요. 예. 네, 이 유튜브가 모든 거에 바탕은 유튜브가 맞는 것 같습니다. 싸이도 그렇고요. 그 기록을 세웠었잖아. 뭐 몇억 뷰 기록을 예, 세우면서 예. 그게 아까 그 코벨이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가 이제 IT 인프라가 어느 정도 이 구축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퍼지는데 아주 용이한 시점에 이제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증폭되기 시작한 그 시점과 그 음악과 뭐 특이성 세상은 요지경도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히트를 쳤었잖아요. 뭐 여러 가지 그 의외성과 뭐 이런 걸 맞물려서 그래서 그런 어떤 유튜브의 플랫폼이 큰 몫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.